네, 커널 빌드할 때 옵션을 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널 빌드할 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설정으로 옵션을 줄 수 있는데 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버전 4 이후 4부터는 메이크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4 이전에 커널 버전 2, 3 이런 때는 컨피규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정을 할 때 컨피규어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피규어, 메뉴, 컨피그 이렇게 한 후에 설정을 한 후에 메이크 인스톨 했었는데 4부터는 메이크로 하죠. 메뉴, 컨피그 이렇게 하면은 해당 커널에 설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컨피그이기 때문에 터미널 그래픽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터미널에서 그래픽을 이용하려면은 19줄 80칸 정도는 화면 크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엔커시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그래픽 기능을 엔커시스 라이브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면은 화살표 키로 메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위아래. 오른쪽, 왼쪽은 이 아래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서브 메뉴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고요. ESC 2번 누르면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고, Y 누르면 include, N은 exclude, M은 modularize. Y는 포함시키는 거, N은 포함 안 시키는 거, 포함해서 제외시키는 거죠. 네, 제외시키는 거, M은 모듈화 시키는 거고, 네, 물음표는 도움말, 슬래시는 검색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 왼쪽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빌트인, 커널 이미지 안에 포함시키는 거고,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는 이 대괄호의 경우 제외시키는 거, 포함 안 시키는 거고요. M으로 되는 거는 모듈로서 추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M이 안 써 있는 경우는 모듈로 추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즉 아직은 추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맨 처음 64비트 커널 이거 보면은 이거를 선택하면은 64비트로 커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키, Shift 물음표 누르면은 이거를 체크하면은 64비트 커널, X86 64 C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커널이 만들어지고 체크를 안 하면 i386 인텔 32비트 C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커널을 만듭니다. 체크를 하면은 64비트 된다라는 거죠. 스페이스로 체크를 했다 풀었다 할 수 있고요. 네, 뭐 위에서 나와 있듯이 N키를 누르면은 exclude 할 수 있고 Y를 누르면은 include 할 수 있습니다. M은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대괄호이기 때문에 모듈에 관련된 기능은 아닌 겁니다. Y, N으로 할 수 있고 스페이스로 이렇게 토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셋업, 일반 셋업이 있는데 일반 셋업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CPU랑 관련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아주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크로스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컴파일러 앞에 붙는 특별한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게 현재 내 컴퓨터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러가 아니고 다른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러가 바로 크로스 컴파일러입니다. 그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경우 앞에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32비트 컴파일러가 있고 뭐 64비트 컴파일러가 있고 이렇게 컴파일러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윈도우즈죠. 윈도우즈에 GCC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GCC로 종류는 동일하더라도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어떤 CPU의 기계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뉜다라는 겁니다. 종류가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뭐 x86 언더바 w x86 언더바 64 w 64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게 크로스 컴파일러의 프리픽스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해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64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러고, 네, 32비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64비트 환경에서 32비트를 따로 만드는 크로스 컴파일러가 뭐 존재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ARM CPU, 보통 여러분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 ARM CPU 쓰는데요. 인텔 컴퓨터에서 ARM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만들 때 인텔 C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컴파일러 중에 결과물을 ARM용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컴파일러는 똑같은 다 GCC 종류인데 이거는 A에서 돌릴 수 있고 이거는 B에서, 예를 들어 이건 인텔에서 돌아가고 이거는 뭐 ARM에서 돌아가고, 그런 종류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이거는 예를 들어 얘는 결과물이 A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얘는 B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얘도 A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러가 있고 B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러가 있고, A에서 돌릴 수 있는 컴파일러로 A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이거는 크로스가 아니고, 다른 경우는 크로스죠. 그런 경우 크로스 컴파일러이고, 앞에 붙은 접두사는 어떤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냐,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 대한 이름이 붙습니다. 그건 여기서 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컴파일러를 이용할 건가, 어떤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커널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안드로이드에서도 리눅스 커널을 이용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RM용 컴파일러에 접두사를 붙이면은 ARM에서 돌아가는 커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compile also driver which will not load, 이건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은 로드되지 않을 드라이버 또한 컴파일을 하냐 그거죠. 그래서 특정 드라이버의 경우는 특정 환경에서만 로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경에선 절대 로드할 수 없는 드라이버인데 그것 또한 컴파일을 할 거냐 라는 겁니다. 테스트 용도로 컴파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로컬 버전을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널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널의 소스도 또 변경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경우 기존하고 버전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utomatically append version information to the version string, 이거는 버전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이란 건 문자열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자들의 나열 이런 것들 다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버전을 항상 이렇게 글자로서 자동적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로컬 버전을 포함시킬 거냐, 그겁니다. 이거는 대괄호이기 때문에 포함, 미포함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널 컴프레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 컴프레션이란 게 압축이죠. 컴프레션. 커널 이미지들은 다 압축되어 저장이 됩니다. 압축을 안 하면은 용량이 크고 메모리로 올릴 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이죠. 압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음표를 누르면 나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 gzip이라는 방식은 압축률도 보통이고요. 그리고 압축을 해제하는데 드는 시간도 보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굿 밸런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그런 방식이고요. bzip2의 경우는 bzip2는 gzip보다는 10% 압축률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즉 gzip으로 만든 커널보다 bzip2로 만든 커널이 10% 크기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는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압축을 푸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bzip2는 압축을 푸는데 8메가바이트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 때 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디컴프레션 스피드, 압축을 푸는데 걸리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되어 있네요. slowest among the choice, 가장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LGMA 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압축 방식인데요. 이거는 압축률이 좋습니다. 네, 압축률이 좋아요. 그런데 압축을 해제하는 속도는 좀 느립니다. gzip하고 bzip2 사이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bzip2가 가장 압축 푸는 게 느리고 그것보다는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gzip보다 33% 작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zip2를 이용하는 차라리 LGMA를 이용하는 게 장점이 있죠. 물론 각각 용도에 따라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XG 이거는 LGMA2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압축률은 조금 아까 LGMA보다는 낮죠. 30% 작다. gzip보다 30% 작다라는 겁니다. 속도는 LGMA랑 같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압축 푸는 속도는 bzip보다는 빠르지만은 bzip2보다는 빠르지만 gzip보다는 느리다. LGO보다는 느리다라고 되어 있고, 압축을 하는 것이 느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LGMA랑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BCJ 필터를 이용해서 실행 코드의 압축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네요. LGO가 있습니다. LGO는 압축률이 가장 낮습니다. 압축률이 가장 낮고 gzip보다 크기가 10% 큽니다. gzip으로 압축한 것보다 10% 크기가 크고, 네, 그리고 압축이라던가 압축을 푸는 속도는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고, LG4는 네, 이런 거고, 압축률이 LGO보다 안 좋네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건 아니었나? 네, 압축률이 LG보다 안 좋네요. 얘가 LG보다 안 좋고, 사이즈도 LG보다 8% 크고, 압축 푸는 속도도 LG보다 빠르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나중에 추가돼서 LG4가 그래서 이 설명이 안 바뀐 걸로 보입니다. 압축률하고 크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크면은 저장할 때 용량도 좀 더 차지하고 메모리에 좀 더 많이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아지면 작게 압축을 하면은
네,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 뭐 용량 적고 메모리에 올릴 때 좀 더 조금 올려도 다 올라가니까 그런 점에서 좀 빨라지겠지만은 중요한 건 압축 풀 때 압축률이 높을수록 좀 압축을 푸는 속도가 느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4 같은 경우는 압축률이 가장 낮은 것에 비해서 압축을 푸는 속도가 가장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압축을 푸는 속도보다 메모리에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 방식을 사용해서 커널을 압축하면은 부팅 속도가 빨라지겠죠. 부팅할 때 이미지를 올리고 압축을 풀고 그리고 커널에서 실행해야 될 부분은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널 이미지의 용량 그리고 부팅할 때 속도랑 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널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페이스로 어떤 걸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LGMA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엔터나 스페이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디폴트 호스트네임은 컴퓨터의 이름인데 호스트의 이름인데 칼리 리눅스 설치할 때 호스트 이름 정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호스트의 이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커널 자체에서 호스트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에서 호스트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 물론 설정 파일에서 호스트의 이름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호스트 네임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호스트의 이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 호스트 이름이 지금 락픽 버추얼 머신이라서 지금 쉘의 호스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딱히 설정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커널에서 준 호스트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한 상태죠. 설정을 안 하면 따로 설정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설정이 없다면 여기 커널에 나와 있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Support for Paging of Anonymous Memor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스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왑을 사용을 할 거냐, 스왑 기능을 제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왑이라는 거는 리눅스에서 페이징 파일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 이 컴퓨터의 메모리가 2GB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2GB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리눅스에선 스왑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메모리의 용량보다 데이터를 많이 쓰면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그 공간이 스왑입니다. 그 공간이 스왑이고요. 그래서 스왑 파티션이 있죠. 스왑 파티션이 있고 스왑을 온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널에서 기능을 제공할 건가? 라는 건데 당연히 제공을 해야죠. 좋은 기능이니까. 스왑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충 제너럴 셋업에서 어떤 것들 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앞부분만 살짝 알아봤습니다. 다음 부분은 저도 준비를 해서 추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